자, 먼저 숙제. 원래 학부 때는 숙제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앞으로 앵귤러 모멘텀을 쓸 때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는 앞으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시스템을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일반적으로 볼 거지만,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P 스퀘어, 카이네틱 에너지는 P 스퀘어에 비례하니까, P 스퀘어는 스칼라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는 R에 의존하지만, 이게 특히 그거의 크기에만 의존할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센트럴 포텐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센트럴 포텐셜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과연 다음과 같은 센트럴 포텐셜이면 어떻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느냐. 우리 지난번에는 그냥 고전적인 아규먼트랑, 그 다음에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그 L을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봤을 때 그 컨서브가 되려면 L과 해밀토니안이 커밋해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우선 먼저 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임의 방향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고전역학 시간에 본 것처럼 오일러 앵글 3개를 도입해서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Z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경우, 우리 이 경우는 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Z-axis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렇게 되면 세타만큼 돌린 경우에는 새로운 코디네이트는 원래 걸로 쓰려면 어떻게 쓰려면, 우리 뭐 세타를 잘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 y θ x사인 θ x사인 θ 플러스 y 코사인 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스칼라는 로테이션을 인베리언트 하다고 하는데, 우리 그 explicitly 보면 R'은 X 프라임 스퀘어드 Y 프라임 스퀘어드 Z 프라임 스퀘어드, 물론 Z 프라임은 Z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Z 프라임은 Z 제곱이고, Z 프라임의 제곱은, 그다음에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듯이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X 제곱에 코사인 스퀘어 테타 플러스 사인 스퀘어 테타 1이고, Y 제곱도 사인 스퀘어 테타 플러스 코사인 스퀘어 테타니까 1이고, 크로스 텀은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스칼라가 R 스퀘어 혹은 R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익스플리시트한 경우에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 텀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P 스퀘어드 over 2m인데, 우리 이거는 px 제곱 더하기 py 제곱 더하기 pz 제곱인데, 우리 이거를 전부 다 각각을 오퍼레이터로 쓰면
다음과 같이 줄 수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죠. 이거는 뭐라고 써나? ddx 프라임 스퀘어드 ddy 프라임 스퀘어드 이것만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d 스퀘어 d 스퀘어는 d 스퀘어 d 프라임 스퀘어랑 똑같으니까 우리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어떻게 되나? ddx 프라임은 우리 체인 룰을 쓰면 ddx dx dx 프라임 dy dy dx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를 거꾸로 쓰면 되니까 거꾸로 쓰면 부호만 반대로 쓰면 되죠. 이게 아닌데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x를 x 프라임으로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y를 x 프라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이거는 코사인 테타 거꾸로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쓰면 되죠. 코사인 테타 ddx 플러스 뭐라 그랬더라? y를 x 프라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y 다음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면 ddy 프라임은 ddx 이거는 x를 y 프라임으로 미분합니다. x를 y 프라임으로 하면 sin 테타 플러스 ddy y를 y 프라임으로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하면 스퀘어는 여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는 상수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제곱을 하면 d 스퀘어 dx 스퀘어 코사인 스퀘어 테타 d 스퀘어 dx 스퀘어 사인 스퀘어 테타 그러니까 합하면 1이니까 d 스퀘어 dx 스퀘어 물론 y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도 보면 사인 스퀘어 테타 플러스 코사인 스퀘어 테타니까 로 주어지죠. 물론 d 스퀘어 z 프라임에 대한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z에 대한 세컨드 데리버티브랑 같으니까 p 스퀘어 이 텀은 역시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죠.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 텀은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해요. 그러면 우리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면 지난 시간에 L과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해밀토니안이 서로 커뮤트하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양이 항상 컨서브 되는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는 그냥 말로 한 거고 익스플리시틀리 우리 살펴보면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뭘 하냐면 다음과 같은 파이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인피니테스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 어느 경우냐면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니까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타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고 세타의 first 리니어 텀까지만 우리 킵을 하면 x 프라임은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x 프라임은 코사인 테타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요건 세타죠. x 마이너스 테타 y죠. y 프라임은 y 플러스 테타 x죠. 다음과 같은 인피니테스멀 로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피니테스멀 로테이션을 해도 이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하다면 우리 원래 해밀토니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가 해밀토니안의 카이네틱 에너지 term은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다는 사실을 알죠. 그 다음에 포텐셜도 센트럴 포텐셜이면 우리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 봤죠. 왜냐하면 R은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의 전체 로테이션을 취해주면 이건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고 이걸 인피니테스멀한 로테이션을 취해주면 H, U, E, X 대신에 X 프라임으로, X 프라임 뭐냐면 X 마이너스 테타 Y, Y 대신에 Y 프라임으로 되니까 Y 플러스 테타 X, 물론 Z도 있지만 우리 Z는 우리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Z방에 그래서 로테이션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U, E, X 마이너스 테타 Y, Y 플러스 테타 X. 이 양은 테타가 인피니테스멀리 작으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작은 파라미터 테타에 대한 역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자,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어떻게 하죠? 원래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는 X와 Y가 둘 다 변하니까 X에 대한 스몰 베리에이션 곱하기 ddx 그렇죠? 마이너스 테타 Y 먼저 쓸까? 마이너스 테타 Y ddx 델타 X 곱하기 ddx인 거죠. 그 다음에 델타 Y ddy 다음 같은 식으로 그 위에 하이 오더 텀들이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정리해 보면 데타 다음과 같은 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타의 제로스 오더 텀은 원래 이걸 만족을 하니까 세타의 제로스 오더 텀은 양쪽에서 똑같이 주어지니까 캔슬이 되고 세타의 리니어한 텀만 서로 비교해보면 되죠. 세타의 리니어한 텀만 비교해보면 세타의 리니어한 텀에서 세타를 끄집어내고 나머지만 써보면 이거는 H x dy 마이너스 y ddx ue xy e x dd y ddx ue xy죠. 이건 넘버죠. 그죠? 이걸 해밀토니안으로 바꿀 순 없지만 이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처음에 있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쓰면 이건 2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다음 거치 쓰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요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R 크로스 P라고 정의하면 요거는 P가 I분의 H 바 DDX니까 요 양은 LZ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자, LZ에 비례하는 양이고 요거는 그러면 비례상수를 적당히 쓰면 H 곱하기 LZ를 UE에다 어플라이한 거는 LZ에다가 H를 어플라이한 거랑 같죠. 그래서 뭐냐면 영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0이냐? 아니죠. 특별한 아이겐밸류에다가 썼으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임의의 펑션에 어플라이해야지 앞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으로 0이죠. 그렇지만 에너지 아이겐 펑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에너지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도 항상 성립하죠. 그죠? 이게 아비트레리한 웨이브 펑션이죠. 그러면 아비트레리한 웨이브 펑션에 이게 어플라이해서 항상 0이면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양이 성립한다 이거. Z 방향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 하면 우리 이 식을 처음에 이 식에서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이게 인베리언트 하다고 해서 로테이션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썼죠. 그래서 우리 이 결과가 나왔어요. H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Z 방향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조건을 쓰면 해밀토니안이 LZ라는 오퍼레이터랑 커뮤트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LX LY 0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안은 그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커뮤트해요. 다음과 같이 요 양이 사실은 I분의 요게 얼마냐면 H바 over I LZ에 해당되는 양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양은 사실 세타가 작을 때를 썼지만 세타가 작을 때 다음과 같은 양이면 이 X, Y, Z에다가 e to the minus I 거꾸로 썼네? 이게 I over H바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I분의 H바를 곱해야지 모멘텀이 되니까 H바분의 I죠. H바분의 I 베타 L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사실은 파이나이트한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요 양은 로테이션 파이나이트한 로테이션 하는 양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원래 있는 거를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하면 된다는 거죠. LZ가 나와서 우리 LZ를 Z 방향의 로테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죠? 그거 안 했나? 오케이. LZ를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과 서로 커뮤트한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같은 얘기는 지금 우리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왜 자꾸 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시메트리를 알면 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복잡하고 힘든 다이내믹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존되는 양을 찾을 수 있어요. 보존되는 양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 않고도 그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리니어 모멘텀이 보존이 돼요. H가 Li, I가 XYZ면 이게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앵귤러 리니어 모멘텀과 커뮤터죠. 모멘텀이 컨서브 되죠. 또 타임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psi 0에 왜냐면 I, H 바 d psi dt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I over H ht 아까 Z 방향의 로테이션을 했을 때 LZ의 제너레이터로 표현한 거랑 아주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죠. psi t는 이거 어떻게 되죠? t equals 0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t에서의 웨이브 펑션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아까 LZ가 Z방향의 로테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빌면 해밀토니안은 타임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하는 제너레이터예요. 그죠? 이 경우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하면 제너레이터, 타임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죠. 트리비얼한 스테이트먼트죠.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에너지는 컨서브 돼요. 다음 같은 양이 전부 다 시미트리에 의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과 커뮤터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리니어 모멘텀이 컨서브 되고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래서 우리 시미트리랑 컨서베이션 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제일 처음 밝힌 사람이 현대 수학 혹은 물리학의 제일 처음 여성 과학자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 여성의 날 혹은 과학자의 날 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대학을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강을 했는데 청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수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도 교수가 얘는 너무 우수하다. 대학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교수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회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여학생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얘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이 지도교수가 하도 분통이 터져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난 목욕탕 이외에는 한 번도 못 봤다. 왜 여기서도 그러느냐. 그래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 현대대학의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어떻게 얘기했냐.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어떤 시스템에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반드시 대응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 라는 게 네더스 테오리예요. 이거 발음하기 어렵죠. 노더도 아니고 뇌더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도 노더도 아니고 뇌더도 아니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딱 글라우쇼우라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I think it's neither.
그래서 둘 다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의 theorem은 뭐냐면, 항상 그냥 discrete symmetry가 아니라 continuous symmetry예요. 어떤 시스템이 continuous symmetry가 있으면, continuous symmetry라는 건 뭐냐면 조금씩, 아주 조금 변화시켜서, 원래 있는 거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은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 continuously 오리지널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continuous symmetry라고 해요. 로테이션 그렇죠. 로테이션 앵글을 점점 좀 작게 만들면 원래 폼으로 돌아올 수 있죠. 트랜슬레이션도 마찬가지죠. 항상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죠. 타임 트랜슬레이션도 마찬가지죠.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는 컨티뉴어스하지 않아요. 그런 건 디스크리트 시미트리라고 부르죠. 디스크리트한 시미트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 양이 지금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가 뭐냐, 보존되는 양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주 많은 그 노력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는 사실을 Z 방향의 엑시스에 대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봤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한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과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이제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뤄봤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계산할 때 처음에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놓고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구했죠. 두 번째는 그거를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하지 않고 추상적인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도입한 다음에 그걸로 넘버 오퍼레이터 A 대거 A를 만들어서 그거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다음에 그거의 아이겐 밸류를 끄집어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만들어냈고, 그때 추상적인 힐버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거기에 해당되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펑션으로 어떻게 대응시키는가 하는 걸 우리 공부했었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식하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그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역시 추상적인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그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구했던 아이겐 펑션과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꽤 복잡한데, 그래서 보면 역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면 제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경험에 의하면 카르티션 코오디네이트는 좋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 아니죠. 뭐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냐면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코오디네이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을 볼 거예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는 폴라 앵글 레디어스 R과 코사인 테타, X는 R 사인 테타 코사인 파, 파이는 어즈미터 앵글이고, 또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 여러분들이 잘 아나? 모르나? 아니면 궁금한가? X, Y, Z. 잘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R 이번엔 세타. 잘 그렸다. X방향에서부터의 포지티브 엑시스에서의 앵글을 어즈미트 앵글이라고 하죠. 프로젝션에 대한. 다음과 같이 우리 나타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X, Y, Z가 있고 X, Y, Z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DDX, DDY, DDZ를 R, θ,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꿔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스텝이 DX는 어떻게 하죠? 베리어블이 3개 있으니까 하나마다 조금씩 변한 걸로 쓰면 되죠. dr sin θ cosine phi. 두 번째는 θ를 조금 변하면 이거는 cosine θ dθ죠. r cosine θ cosine phi dθ. 그러면 phi를 조금 변하면 마이너스 sin phi d phi니까 sin phi d phi. 인피니테시멀한 체인지로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알죠? 마찬가지로 dy는 어떻게 하지? 똑같이 하면 되죠. dr sin θ sin phi. 역시 코사인 θ dθ니까 r 코사인 θ sin phi dθ. 파이를 바꾸면 코사인 파이 d 파이니까 sin θ 코사인 파이 d 파이. dz는 dr 코사인 θ 마이너스 r sin θ d θ.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 아니죠? 이거에 거꾸로 된 표현을 쓰고 싶은 거죠. d phi. 이거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쓰긴 요 식에다가 sin θ sin phi 코사인 파이니까 윗식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하고 밑식에다 사인 파이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 양은 없어지고, 그죠? 여기다 코사인 파이를 곱하고 사인 파이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라서 요건 없어지고 요건 남고, 이런 식으로 해서 dr을 dx와 dy와 dz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면 되죠. 혹은 이거를 매트릭스로 써서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요 A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1, 1, 1, 2, 1, 3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있죠.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면 되죠. 그걸 해야 돼. 여러분 수리물리 시간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난 답만 쓸 거예요. 해보면 코사인 파이 dx 안 해봤나? 수리물리 다 들었죠? 아주 불쾌한 말이죠. 불쾌하면 얘기해요. 더 불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숙제로 내면 되니까. 갑자기 안 불쾌해지죠? 모든 걸 다 안 것 같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이에요. 물론 뒤에 조금 이따 좀 복잡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심을 할 필요도 없고 몇 개는 해봐야 되니까. r sin θ 마이너스 sin phi dx cosine phi dy.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위에 있는 건 우리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뭘 할 거냐면 R 크로스 P니까 예를 들면 X, D, D, Y, L, Z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들을 구할 거예요. 이런 양들을 이제 다 R, 세타,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꿔야 되죠. DDX는 체인 룰을 쓰면 돼요. dr, dx 어떻게 구하죠? 이거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dr, dx가 뭐죠? 앞에 있는 컴퓨터가 요거예요. 그죠?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를 dx, dy, dz로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y, z를 픽스라고 x만 바꿨을 때가 바로 요거죠. 이게 바로 dr, dx죠. 그래서 이거는 dr, dx는 sin theta, cosine phi, ddr.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보면 d theta dx는 요거죠. 플러스 r분의 1 코사인 theta 코사인 phi dd theta. 마지막으로 d phi dx는 앞에 있는 요거죠. 마이너스 sin phi. 왜 같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r sin theta dd phi. dy는 역시 똑같이 할 수 있죠. ddr로 하면 dr dy, dr dy가 뭐였죠? 요거죠. 자, 우리 이거는 sin theta sin phi ddr. 몇 년 전에 DDL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화가 웃었는데 이제는 안 웃죠. DDR 머신은 한물 같죠. 내가 왜 그래 얘기를 했지? 아, dθ dy. dθ dy는 이거죠. r분의 1 코사인 θ sin phi dd θ 플러스 마지막으로 요거 쓰면 되니까 코사인 phi over r sin theta dd phi. ddz는 dr dz cosine theta ddr. 그다음에 d theta dz는 여기 있는 요양이니까 마이너스 sin theta over r dd theta. dd phi는 없죠. dz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우리 이제 다 계산했어요. 아니지, 이제 시작이죠. 자, r 크로스 p는 i분의 h바 r 크로스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양의 x 컴포넌트는 우리 x, y, z 다 쓸 수 있죠. 제일 처음에 LZ부터 쓰면 LZ는
h bar over I x ddy 마이너스 y ddx예요. h bar over I x가 r sin theta cosine phi ddy가 뭐였죠? 위에 있죠. sin theta sin phi ddr 플러스 1 over r cosine theta sin phi dd theta 플러스 cosine phi r sin theta dd phi 에서 마이너스 y가 뭐냐면 r sin theta sin phi ddx를 쓰면 되죠. sin theta cosine phi ddr 플러스 r분의 1 cosine theta cosine phi dd theta 마이너스 sin phi r sin theta dd phi 미치도록 복잡하죠. 하지만 ddr의 비례한 텀은 sin square theta sin phi cosine phi sin square theta sin phi cosine phi theta의 비례한 양은 r분의 1은 뭐 똑같고 sin theta cosine theta cosine phi sin phi sin theta cosine theta sin phi cosine phi 부호 반대죠. 남는 건 요거밖에 없죠. h bar over I 앞에 r이가 곱해져 있으니 r sin phi cosine sin theta cosine phi 그러니까 r은 캔슬이 되고 sin theta도 캔슬이 되고 위에 있는 건 cosine 제곱 phi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sin theta 캔슬되고 r 캔슬되고 sin square phi죠. cosine square phi 더하기 sin square phi는 1이니까 놀랍도록 간단한 오퍼레이터가 생기죠. 오! 그럼 LX, LY도 해봐야 되겠네. 또 이런 놀라운 미러클이 생기지 않을까? 안 생겨요. 괜히 착각을 하지 말고 LX는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H bar over I Y ddz 이거 계산하는 거죠. h bar over y y가 뭐냐 하면 r sin theta sin phi ddz는 cosine theta ddr 마이너스 sin theta over r dd theta 마이너스 z r cosine theta ddy sin theta sin phi ddr 플러스 r분의 cosine theta sin phi dd theta 맞죠? 제대로 썼죠? 플러스 cosine phi r sin theta dd phi ddr은 r sin theta cosine theta sin phi sin theta cosine theta sin phi 이건 없어지네. 굿. 그 다음부터는 안 없어지죠. h bar over I dd theta에 비례한 양은 r은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sin square theta sin phi 마이너스 cosine square theta sin phi sin square theta cosine square theta는 1이고 마이너스 sin phi
dd 세타. 그래서 좀 간단해지긴 하죠. 마지막으로 dd 파이에 관한 거. 여기 dd 파이가 없고 여기만 dd 파이가 있죠. r은 상수가 되고 사인 테타분의 코사인 테타, 코탄젠 테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죠. 마이너스 코탄젠 테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dd 파이. ly는 이거 안 써도 되지. ly는 h 바 over i z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니까 yzx 마이너스 x ddz 이거 계산하면 돼요. h 바 over i z가 r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ddx 여기 있죠. ddx는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dr r분의 1 코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d 테타 마이너스 사인 파이 r 사인 테타 dd 파이 빼기 x가 뭐냐면 r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dz 코사인 테타 ddr 마이너스 사인 테타 나누기 r dd 테타 ddr 텀은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r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없어지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h 바 오버 i dd 테타에 비례하는 부분 r은 캔슬이 되고 코사인 스퀘어 테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니까 사인 스퀘어 테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dd 테타 플러스 아니지 dd 파이가 요거죠. 마이너스 r은 캔슬이 되고 사인 테타분의 코사인 테타 코탄젠 테타 사인 파이 dd 파이.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거쳤지만 우리가 알아낸 결과는 LZ 이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예쁜 색깔이 있나? LX 훨씬 좋네.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 갔지? 밑에 있죠. 밑에 있나? ly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드디어 계산이 다 끝났네. 가 아니고 그럼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기 전에 LX, LY, LZ 오퍼레이터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썼는데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썼을 때 R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하나도 없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R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R도 없죠.
R이 없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니까 Y가 R에 비례하고 Z가 R에 비례하면 레이쇼는 R에 인디펜던트 하죠. 오버홀 코에피션트가 R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LX, LY, LZ는 비록 놀랍게 R, 세타, 파이에 대한 복잡한 식이지만 세타와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 만으로 주어지고 R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LX, LY, LZ에는 R도 없고 R에 대한 미분도 없어요. 순전히 앵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L 스퀘어는 우리가 잘 아는 양이죠. 잘 알지만 계산은 복잡하죠. LX 스퀘어는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여기다 그냥 이건 숙제로 낼래. 네? 잠만 쓸래. 왜냐면 이걸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아. E 스퀘어드 D 세타 스퀘어드 단전 세타 D 세타 over sin 스퀘어 세타 D 스퀘어 D 파이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수리물리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라플라시안에서 R에 의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앵귤러 인테그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양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잘 넣어놔야지. A 스퀘어를 계산하라는 게 숙제 중에 하나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럼 이걸 왜 계산했냐? 우리가 이제 앵귤러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죠. LX랑 LY의 커뮤테이터를 우리가 계산해 본 적이 있나? 아직 안 했죠? 계산해 봅시다. X는 뭐 어떻게 되지? X는 YPZ 마이너스 ZPY LY는 ZPX XPZ 다음은 이게 맞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랑 Y는 서로 커뮤트하죠. X랑 PX는 커뮤트하지 않죠. X랑 PY는 커뮤트해요. 그죠? PY는 Y에 대한 데리버티브니까 X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X는 PX랑만 커뮤트하지 않고 Y는 PY랑만 커뮤트하지 않고 Z는 PZ랑만 커뮤트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커뮤트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 어떻게 하지? 요거 생각하지 않고 요거부터 먼저 하죠. 오퍼레이터 2개 있고 2개 곱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Y를 하나 앞으로 끄집어내고 PZ 나머지 그 다음 PZ를 뒤쪽으로 끄집어내고 우리 이거 지난번에 계산 안 했었나? 안 했었지? PZ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오퍼레이터 2개 곱한 거랑의 커뮤테이터를 취하는 거죠. 이번엔 마이너스 C PY CPX XPG 마이너스 Z CPX 마이너스 XPZ
이거 계산하는 거죠. X와 PX의 커뮤테이터는 IH바예요. 그죠? Y. 이 안에 있는 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요. PZ랑 Z. PX가 뒤로 가고 PZ와 Z 마이너스 IH바죠. Z를 앞으로 꺼내고 PZ, PX는 0이죠. PZ는 모멘텀이랑 다 커뮤트하니까 요것만 끄집어내면 되는데 PZ는 X랑도 PZ랑도 커뮤트하니까 나머지는 없죠. 그죠? 여기서도 여기는 Y인데 여기는 Y에 해당되는 데리버티브가 하나도 없죠. 이것도 0이에요. 이것도 여기 Y인데 Y에 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0이고 0이 아닌 건 요거 중에 있는데 요거 중에 어느 것만 0이 아니면 요거만 0이 아니죠. X를 끄집어낸 거. 그러니까 플러스 X하고 Z랑 PZ는 IH바라 그러니까 IH바 PY IH바 XPY 마이너스 YPX 이 값이 뭔가 LZ네. 제대로 썼나? X 맞죠? LZ죠. 그래서 우리 복잡하게 했지만 LX, LY의 커뮤테이터는 IH바 LZ예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LY, LZ, LX, LZ의 커뮤테이터를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 결과는 요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제너레이터의 세트를 제너레이터가 지금 앵귤러 모멘텀이 지금 3개, 오퍼레이터가 3개 있죠. 3개를 가지고 서로 지네들끼리 커뮤테이터를 아무리 취해도 자기 자신 이외에 딴 게 나오진 않죠. 우리 다음과 같이 커뮤테이터를 어떤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들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이런 오퍼레이터의 엘지브라라고 해요. 오퍼레이터 엘지브라예요. 오퍼레이터를 계산, 우리 보통 엘지브라라고 하면 숫자인 경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서 식을 계산하는 게 엘지브라죠.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는 오퍼레이터는 덧셈, 뺄셈을 하기가 뭐 쉬우니까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는 오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한 결과를 보는 게 오퍼레이터 엘지브라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오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를 보는 걸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본다고 얘기해요.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봤더니 LX, LY, LZ는 지네들끼리 커뮤트하면 LX, LY 결과가 LX, LY, LZ 이외에 딴 게 안 나타나죠. 이런 경우 LX, LY, LZ는 이 오퍼레이터 엘지브라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얘기해요. closed 돼 있다고 얘기해요. closed 돼 있는 경우에는 LX, LY, LZ가 그룹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같은 복잡한 3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고전 역학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할 때 레비스 비타 심볼 배웠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배웠죠.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뭐더라? 인덱스가 똑같은 게 2개 나타나면 가능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배웠나? 네. 어? 안 배웠어? 그런 거 안 배웠나? 아니 크로네커 델타가 델타 IJ면 3차원에서 델타 II는 델타 1, 1, 2, 2, 3, 3 해서 3 뭐 이런 거 안 배웠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큰일이구만. 그러면 3차원 레비스 비타 심볼을 하나도 쓰지 않고 쓰면 되지. 오케이. 그럼 다음에는 내가 고전 역학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네.
왜 이런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나? 아, 한 학기로 줄어들었나? 무슨? 오케이.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짓을 했냐 하면, 그리고 또 하나를 해야죠. L 스퀘어는 할 수 있죠. 이게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 더하기 LZ 제곱이죠. LX의 제곱은 LX랑 커뮤트하죠. 그러니까 LX 제곱은 우리 쓸 필요도 없어요. LY 제곱 LZ 제곱 LX. 그 앞에 있는 요양은 우리 두 개 곱한 거니까 LY LX 플러스 LY LX 그거 하나를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그거 두 개 프로덕트 있는 경우를 했으니까 이것도 LZ LX 아까 LX, LY의 커뮤테이터가 IH by LZ라 그랬죠. 그건 마이너스 IH by LZ죠. 마이너스 IH by LY LZ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쓰면 되죠. 근데 왜 갑자기 LX가 됐지? 이게 LY죠. LY 밑에 있는 거는 LZ, LX의 커뮤테이터가 뭐라 그랬죠? 사이클릭 커뮤테이션을 쓰니까 IH 바 LY죠. 그죠? IH 바 LZ, LY IH 바 LY라며. 그래서 L 스퀘어는 LX랑도 커뮤트하고 LY랑도 커뮤트하고 LZ랑도 커뮤트해요. 왜? LI랑 커뮤트한다는 건 이 양이 스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게 성립해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걸 가지고, 그럼 왜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썼지? 아까 우리 기껏 고생해서 이런 거 다 계산한 거 왜 안 쓰지?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걸 본 건 뭐냐면, 우리가 L 스퀘어와 LX, I는 XYZ 다예요. L 스퀘어와 LX, LYZ의 커뮤테이터. LX, LY, LZ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여태까지 봤어요. 왜 이걸 복잡하게 자꾸 보냐? 재밌으니까 봤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는 문제예요. LX와 LY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못 구해요. 그죠? 우리 배웠어요. 두 오퍼레이터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 해야 돼요. 그죠? LX, LY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못 구해요. LY랑 LZ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못 구해요. LZ랑 LX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역시 못 구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있죠. L 스퀘어랑 LX의 아이겐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구할 수 있어요. L 스퀘어랑 LX랑 LY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못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의 최대한의 개수, 그걸 maximal number of commuting observable이라고 해요. 몇 개죠? 2개예요. 그죠? L 스퀘어랑 앵귤러 모멘텀 LX, LY, LZ 중에 하나 밖에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컨벤션으로
아까 보듯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터로 썼을 때 제일 간단하게 나온 오퍼레이터가 뭐였었죠? LZ였죠. 아무 이유 없어요. LX, L와 LZ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은 뭘 구하냐? 오퍼레이터 중에서 가장 맥시멀 넘버 오브 커뮤팅 observable은 L 스퀘어랑 LX, LY, LZ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LZ를 골라서 우리는 L 스퀘어랑 LZ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하려고 해요. 왜 이 짓을 했는지 알겠죠, 이제? 오케이. 왜 하필이면 LZ예요? LX, LY로 해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컨벤션으로 그냥 여태까지 LZ에 대한 LZ를 우리 고르고 L 스퀘어랑 LZ에 대한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고른다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드디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셋업을 할 오퍼레이터를 골랐어요. 그죠? 오퍼레이터를 고르고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써봐야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 L 스퀘어랑 LZS, L 스퀘어랑 LZ라고 했어요. L 스퀘어. 아이겐 펑션을 y라고 씁시다. 데이터와 파이만의 함수예요. 왜냐면 L 스퀘어는 아까 우리 보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쓰면 R에 대한 디펜던스는 하나도 없죠. H 바 스퀘어 람다 y 데이터 파이. 가장 제네릭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에요. 이걸 왜 H 바 스퀘어라고 썼는데요? 뭔가 사기를 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앵귤러 모멘텀의 디멘션이 H바랑 같죠? H바의 제곱은 L 스퀘어랑 디멘션이 같죠? 이렇게 하면 아이겐 밸류 람다를 디멘션레스 넘버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H바 스퀘어를 더 쓴 것 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죠.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Y를 쓰세요? 내 맘이지. 그렇지만 Y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수리물리 시간에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이걸 쓰던데요? 맞아요. 그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내 맘이지 뭐 Y라고 일단 썼어요. 오케이. 이 중에서 L 다음 같이 쓰고 그러면 이제 이거 쓸 거예요. 이거를 디퍼런스 마이너스 h 바 스퀘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d 스퀘어드 d 세타 스퀘어드 코탄젠 세타 dd 세타. 드디어 왜 어떤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지를 1시간 내내 걸쳐서 소개를 해서 드디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무지 복잡하죠. 자. 이렇게 무지 복잡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식한 어썸션을 하죠. 그러면 y는 이렇게 쓰지 말고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의 곱으로 써 있다고 하면 안 될까? 안 되나 해보죠. 그죠? 그러면 다음 같은 곳에 이걸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이거는 파이는 나오고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d 스퀘어드 p d 세타 제곱.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세타만의 그거니까 플러스 파이 코탄젠 세타 dp d 세타 1 오버 사인 스퀘어 세타 p d 스퀘어. 여기는 오디너리 데리비티브로 된 거는 왜냐하면 그 베리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람다 p 파이가 0이죠.
양변에 사인 스퀘어 테타를 곱해요. 여긴 사인 스퀘어 테타 곱하면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죠. 이게 사인 스퀘어 테타 곱하면 이거 없어지죠. 여기 사인 스퀘어 테타가 되죠. 그리고 양변을 p 곱하기 파이로 나눠줘요. p 곱하기 파이로 나눠주면 sin 스퀘어 세타 1 over p d 스퀘어 p d 세타 스퀘어. 두 번째 거는 원 오버 p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p d 세타. 이거는 플러스 람다 사인 스퀘어 세타는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쓰면 마이너스 1 오버 파이 d 스퀘어드 파이 d 파이 스퀘어. 이렇게 쓰고 나니까 확실하게 됐죠. 뭐가 확실하게 됐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왼쪽은 세타만의 함수, 오른쪽은 파이만의 함수. 두 개가 같으려면 양변이 컨스탄트여야 된다 이거예요. 컨스탄트로 m 스퀘어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요식만 먼저 풀면 d 스퀘어드 파이 d 파이 스퀘어드 플러스 m 스퀘어 파이가 0이죠. 이 솔루션 우리 잘 알아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im 파이죠. 아비트러리한 m이 가능하냐? 안 그래요. 이건 웨이브 펑션이에요. 펑션이에요. 펑션은 한 곳에서 한 값을 가지죠. 파이가 뭐죠? 어즈미터 앵글이죠.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제자리죠. 그럼 파이에다가 0를 집어넣은 거랑 2파이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2파이 im이 1이어야 돼요. e to d. 그러려면 요게 e to d m은 인티저예요. m이 인티저면 우리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파이를 constant e to the im 파이로 쓰면 되죠. m이 positive 혹은 negative 인티저면 되니까. m이 인티저인 게 나온 이유는 싱글 밸류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이브 펑션이. 그래서 우리 보면 원래 함수를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로 곱해서 쓸 수 있고, 파이에 의존한 어즈미스 앵글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은 간단한 솔루션이에요. 그죠? 중요한 앞으로 남은 복잡하고 중요한 이퀘이션은 세타에 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풀면 두 개 그냥 곱하기만 하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같은 거의 디퍼런셜 이퀘이션, 수리물리 시간에 들어갔을지 몰라. 르장드르 이퀘이션이에요. 르장드르 이퀘이션 풀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같은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